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에마 부인 혹시 생각나세요? 에마 부인에 관련된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1982년에 안소영 씨가 주연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에로 영화였죠. 에마 부인은 그 후에 무려 13편 정도가 나왔다고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관능적인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말을 타면서 여자가 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자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그림은 중국 춘화 속에서 말 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의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춘화는요, 춘궁 비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춘궁이라고 하면 만물이 소생하는, 전기가 막 도는 그런 거를 연상하게 하죠. 아시아의 이 왕자들은 거의 동궁, 동쪽에 해가 뜨는 그쪽에 궁이 있었고, 그거를 동궁 혹은 춘궁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세자들이 거기서 살았고, 이 왕세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춘화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의 춘화는 특히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다르게요. 왕가나 부호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가인 그런 남자와 여자들의 성생활을 그려낸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국 춘화의 특색은 그 자연 속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넓은 정리가 아주 잘 된 침실이라든지 혹은 거기에서 한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또 한 여자나 여러 여자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녀들이 기기묘묘한 그런 체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그림 속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사람들이 지켜보던 안 지켜보던 그곳이 바깥이든 실내든 느긋한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집이고 그 둘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그림은요, 흥미롭습니다. 대개의 경우 굉장히 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달리는 말 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의 그림입니다. 네, 중국 춘화는요, 굉장히 기기묘묘한 자세로 관계를 맺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녀를 좀 보세요. 어쩌다가 밖까지 나왔을까요? 이렇게 바깥에까지 나와서 그것도 그냥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그 달리는 말 위에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상상을 해봐요. 저 여자는 뭐라고 권유를 했을까? 저거는 남자가 먼저 하자고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여보, 오늘은 좀 재밌는 거 해볼까요? 당신도 말을 잘 타고 나도 말을 잘 타니 우리 오늘은 말 위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남녀는 그렇게 젊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이런저런 많은 체위를 해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여자는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역시 자기의 의도가 맞아 들어간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이 오르내리는 그 등 위에서 이미 귀부인은 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저 여자는 귀부인이에요. 그래서 양팔에 보면 팔찌를 하고 있고 귀걸이도 아주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네, 저 그림이 청나라 때 그려진 그림인 걸 알 수 있는 거는요, 저 남녀의 옷이나 장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저 여자의 이 연미라고 하는 머리 장식, 이 제비꼬리처럼 가발이나 철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연미를 하고 있는 저 귀부인, 그리고 요 옆에 굉장히 그 화려한 머리 장식도 그렇고요. 저렇게 그 여자가 입은 옆트임이 있는 거는 청나라의 옷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도 세 쌍의 그 귀걸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만주족의 여자들은 굉장히 호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렇게 여자가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시겠지만, 만주족들은 워낙 여자들도 같이 승마하고 말을 잘 타고 그리고 사냥도 하고 심지어 말 타고 활도 쏘고 이런 정도로 말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아무래도 그 청나라였지만 95%가 넘었던 한족이라기보다는 만주족의 처자가 아닐까, 귀부인이 아닐까, 어려서부터 말을 많이 탔던 그런 그 귀한 귀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여자는 얼굴이 발그스레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에는 심지어 채찍이 들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막 가하면서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여자 밑에 한 남자가 깔려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자도 위에 그 옷만 입고 있고 하체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의 그 중국 춘화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전족을 해서 발이 아주 조그맣고 예쁜 꽃신들을 신고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굉장히 호방하게 터프하게 이 가죽 부츠 같은 걸 신고 있어요. 참 특별하죠. 그리고 저 남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고 고삐조차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리에서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걸 보니까 가슴도 좀 처지고 배는 불룩 나오기는 했어도 사냥이나 승마에 굉장히 능한 익숙한 남자인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권력가겠죠. 아마 그리고 배경은 저 남자의 집이 아닐까, 집에 속한 야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하얀 말이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달리고 있는 이 주변에는 우뚝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들이 보이죠. 저렇게 우뚝우뚝 바위가 솟아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지만 저거는 이제 남자의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발기가 여전히 청청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여자의 얼굴은 굉장히 발그레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절정감을 느끼는 무아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채찍이 사실 남자를 때리는 건지 말을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남자의 얼굴은 약간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에서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둘의 자세로 봐갖고는 삽입을 하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저렇게 여성이 위에서 관계를 하는 것은 사실 정적인 침대 위에서 여자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자칫 그 각도를 조절 못하면 음경이 골절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저렇게 달리는 말에서 마구 달리는 말에서 저렇게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저 남자는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저 남자는 생명과도 같은 음경이 혹시 다칠까 봐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발기가 사라질 테니까 어쩌면 생각 자체를 버리고 마라 빨리 달려서 그녀가 더 흥분해서 이 관계를 끝내게 해주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쩌나요? 지금 저 여자분은 멈출 기색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소녀경의 소녀가 여자가 남자보다 낫습니다. 이는 물이 불을 이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소녀의 말처럼 달리는 말을 타고 여성 상의를 즐기고 있는 그녀는 멈출 기색이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하고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보러 가실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기타가와 우타마로라고 하는 일본의 풍속화가가 그린 2층 찻집의 연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그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여기는 1층이 아니라 2층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이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지들이 막 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 이거의 2층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뻗쳐 있는 가지들이 남자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분이 막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 여자는 보면 일본의 그 기모노는 목이 드러나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게이샤나 이런 사람들이 화장을 한 거 보면 요 목까지 하얗게 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여자는 아주 젊은 여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까맣고 윤이 나고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에도 시대에 이 옆을 부풀리고 위를 이렇게 솟아오르게 한 그런 머리를 하고 있고요. 아주 단정하게 올렸네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의 이 정말 아기 같은 손, 가느다란 손가락이
여기 남자의 턱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자의 드러난 이 목덜미를 남자의 손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옷은 이제 거의 이렇게 벗겨져 있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추나는요, 옷을 완전히 벗은 추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추나를 그리는 화가들은 이 옷을 전부 다 벗고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신 것도 있지만 성기를 굉장히 커다랗게 그리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리지만 다른 부분을 이렇게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슴이 드러난 추나도 그렇게 아주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그나마도 옷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추나인데요. 보면 오비가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있고 기모노도 흐트러져 있고, 그런데 이 옷의 배합으로 보면 굉장히 예쁘고 세련돼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여자와 남자의 표정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짝 찢어진 그 아주 매서운 눈이 여자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이 2층 찻집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찻집의 2층에서는 불륜이나 혹은 왜 이 성매춘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평범한 유부녀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녀이고 몸을 파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사무라이든 조금 그래도 그 옷 입은 거나 이런 게 좀 귀티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런 남자, 어쨌든 유부남이든 아니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러난 거는 그 굉장히 애기 엉덩이처럼 하얗고 보기에도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엉덩이가 이렇게 있고, 여자가 남자의 몸을 이렇게 휘감고 있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 두 사람의 내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시청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드러난 요 부분으로는 막 여자의 속살 냄새가 달큰하게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맞춤을 하면서 여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 그림을 그린 기타가와 우타마로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풍속화 그리고 특히 미인화를 잘 그리는 대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우타마로는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 시라고 얘기해서 아주 화가 중에서도 풍속화를 그리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대표하는 이름이고요. 일본 밖에서는 아예 우키요에 자체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우타마로는 어버부인의 꿈을 그린 가츠시카 후쿠사이하고 같이 19세기에서 20세기 서구에 미술 전반에 영향을 미친 자포니즘, 그러니까 일본의 미술이 서구의 미술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 자포니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프랑스에서 박물관 보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그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에 우타마로의 이 미인화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우타마로는 주로 육각의 유녀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우타마로가 육각에서 태어난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육각의 유녀들이나 다방, 이런 찻집의 간반 무스메라고 하는 얼굴 마담들의 얼굴을 많이 그렸고, 그때 그 일본 에도 시대의 서민들은 사실 그런 미인들을 직접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우타마로의 미인화에 아주 열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타마로는 뒷모습 그리기를 참 좋아하기는 했지만요, 대부분 미인화는 이렇게 상반신만, 이 머리부터 이 몸 상반신만 그리고 손 정도까지 그려주는 서양화에서 말하면 포트레이트라고 얘기하는 초상화 기법으로 이렇게 왜 쭉 줌인해서 그린 것처럼 그렇게 미인화를 그렸습니다. 우타마로는요, 우타마로의 우타와 마쿠라의 추나, 침실에서 보는 그림이라는 그 마쿠라의 마쿠라를 따서 우타마쿠라라고 하는 추나집을 내놓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추나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색이라기보다는 그 작가의 내공이겠죠, 내공. 그래서 이렇게 왜 목덜미, 그리고 이 하얀 엉덩이, 다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효과를, 그러니까 최소의 노출로 효과는 극대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일본의 그 춘화들이 이렇게 막 옷을 완전히 벗고 있는 춘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춘화들보다는 이렇게 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는 춘화가 더 많고 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일본의 춘화에서는 거의 성기를 굉장히 얼굴만큼 크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리는데, 이 사람은 성기를 전혀 보여주지 않지만 왜 우리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시장춘처럼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게 하고 굉장히 야한 그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화가 우타마로의 내공이겠죠. 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갈까요? 이렇게 보면 뒷덜미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여자들의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분에 패티시즘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드러내서 굉장히 성적인 여성적인 매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빗어 올린 머리랑 이어지면서 여기 이 여자의 등이 이렇게 살짝 패이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여기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벗은 등도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엉덩이 골까지 상상할 수 있는 에로시티즘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달달한 향수 냄새가, 분 냄새가 막 살살 올라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의 목덜미를 잡은 이 남자의 손에서는 지금 이 남자가 얼마나 안달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요 찢어진 눈초리는 여자를 염탐하고 있죠.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알려주는 이 고마에라고 하는 여기 글씨가 보이세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춘화의 지난번에 이 어부 부인의 꿈에서는 이렇게 왜 이런 쪽에 쫙 글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꼭 말풍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왜 여자 주인공이 있고 여기에는 큰 문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작은 문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큰 문어가 하는 얘기, 여기는 여자가 하는 얘기, 여기는 그 작은 문어가 하는 얘기, 그렇게 해서 말풍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주 짧게 이렇게 그 고마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무렵의 그 문인인 이시카와 마소모치의 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사이교 법사라고 하던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쓴 시하고 도요새가 날아오르는 골짜기의 해질 무렵에 라는 그 부분하고 전국책의 연책의 고사, 왜 여러분 어부지리라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부가 지나가다가 대합에 이렇게 왜 새가 부리가 이렇게 물고 서로 놓지 않는 놈들을 만나서 두 놈 다 어부가 가져갔다라는 그 고사를 같이 합쳐서 이 고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마구리니 하시오 시츠카또 하사마레떼 시기다치 가누루 아키노 유우그레. 제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요, 가을날은 저무는데 도요새는 부리를 대합에 붙들려 날지를 못하네, 이런 내용입니다. 고마에만 봐도 지금 이 두 사람의 상황을 아시겠죠? 위가 잡혔는지 아래가 잡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잡혀서 이 남자는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있네요. 이 남자가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절정을 향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여자가 이렇게 자꾸 놔주지를 않는지 모르는데 애간장을 녹이고 있네요, 이 묘령의 여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고마에라고 말하는 이 글씨체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고어래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용비어천가 이렇게 쓴 것처럼 고어라서 그렇게 왜 글씨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못 읽는, 이거를 아무나 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모두 다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성악에서는 사실 삽입의 시기는 여자가 결정하는 게 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허락해야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절정을 느낄 수 있는. 자, 남자는 염탐을 하면서 계속 시기가 언젠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이 남자의 성애에 있어서의 숙명인가요? To be continue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여러분 제 이 유튜브 채널에 보면 배정원 TV에 보면 그림을 통해서 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조회수는 사실 별로 높지 않아요. 보통 이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주로 이제 외국의 명화거나 아니면 한국, 일본, 중국의 춘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나름대로 또 매니아들이 계시더라고요. 명화나 그림을 보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은요, 사시장춘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시장춘은 그린 화가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림의 기둥에 이렇게 사시장춘이라고 한자로 써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그림을 이제 사시장춘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뜻은 늘 긴 봄 같아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오늘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춘화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없는 나라는 없는데 동양에서도 춘화 그러면 인도의 춘화와 이제 주로 카마스트라에서 나온 그림들이죠. 체위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춘화와 중국, 일본, 한국 동양의 춘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도의 춘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쪽 남쪽이니까 좀 빼고요. 이 완전 극동 지역의 중국, 한국, 일본 이 아시아의 춘화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춘화라고 하시면 일본의 춘화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본의 춘화는 에도 시대 때 유행을 했던 성과 관련된 그림이죠. 그런데 일본 춘화가 유난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는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성기가 굉장히 과장되게 그려져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서 일본의 춘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그 춘화가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춘화가 좀 전에 말한 그런 특색을 갖고 있다면 중국의 춘화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 그리고 체위, 성생활과 성문화에 대한 그림이죠. 그런데 한국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조금 달라요. 왕족이거나 뭐 귀족이거나 이렇다기보다는 평민들이거나 양반, 일상생활 중에 성생활을 그린 것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성기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체위 위주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막 기구를 사용하고 그런 기기묘묘한 체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특색이 있다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인화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그 자연의 환경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그 안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시장춘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사시장춘은요, 다른 춘화에 비해서 야한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창호지를 곱게 발라서 닫힌 문 앞에 거기 그 한 소녀가 술상을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그 텐마루 위에는 신발이 두 켤레가 있는데 한 켤레는 여자의 것으로 아주 가지런히 이렇게 얌전히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남자의 신은 막 굉장히 급하게 들어간 것처럼 벗어 던져놨어요. 신발의 모습을 보면 아마 여자는 기다리고 있었던 중인 것 같고 남자가 너무 막 허둥지둥 들어와서 막 일을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금슬이 좋은 타오르는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애첩을 찾은 서방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사실 기생집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나무 기둥에 붙어 있는 저 글기나 단아하게 서 있는 저 나무나 앞에 피어 있는 하얀 매화꽃, 시종 같은 아이가 주안상을 아주 단촐하게 차려서 앞에 들어가지도 또 물르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소녀는 왜 거기 서 있을까요? 처음에 그 사시장춘 그림을 보면 얘는 들어가는 중인가 했다가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가 들어가는 중도 아니고 돌아가는 중도 아니고 옴싹달싹 못하고 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녀가 그렇게 서 있는 이유는 아마 뭔가 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이 소녀가 주안상을 이렇게 받쳐갖고 왔을 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주안상을 봐와라 이렇게 명을 한 주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곧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안에서 일어난 어떤 소리나 기척이나 뭐 부스럭대는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모습을 좀 보세요. 엉덩이는 약간 뒤로 빠져 있고 그리고 약간 홍조가 되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어린 소녀긴 하지만 뭔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안에서 아주 무릇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면서 호기심도 막 생기고 궁금하기도 하고 성적인 흥분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단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집 방문 옆에 이렇게 소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소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뻗쳐 올라간 그런 나무가 보여요. 그거는 지금 남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남자가 흥분하고 있다. 그 옆에 보면 난데없이 사실 이거 원근법하고도 좀 어울리지 않게 그 옆에는 여자의 그곳을 묘사하는 듯한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하얀 꽃가지가 흐드러지게 이렇게 막 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시냇물은 정말 여자의 그곳하고 같아요. 남자가 그 밑에 하얗게 그 절정을 이루는 것처럼 여자도 이렇게 막 흐르는 물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야한 춘화입니다. 평에 보니까 최순우라고 옛날 국립중앙박물관장이셨던 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하나도 야하지 않은데 이 안에 있을 거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보기만 해도 그냥 그림으로 볼 때는 뭐 마치 문인화처럼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리고 아이는 주안상을 얌전히 들고 서 있는 그림이지만 이 안에는 격정적인 지금 그 사랑 나누기가 들어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제 설명을 듣고 이 그림을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사시장춘 그림을 그 늘 긴 봄만 같으라라는 이런 축언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데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는 다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긴 봄 같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중국 춘화입니다. 중국 춘화 중에서도 그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중국 춘화입니다. 중국 춘화는 한나라 때부터 기록이 있지만 명나라와 청나라 때 가장 많이 그려졌고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 그 이제 춘화가 없는 곳은 없지만 뭐 여러분들은 인도의 그 카마수트라의 그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그림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도 18, 19세기 때 유행이 됐었던 그림인데 풍속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춘화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참 독특하죠. 일본은 성을 굉장히 우스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라이에라고 얘기를 했고요. 풍속화 중에서도 웃음을 터뜨리는 그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 아시지만 그 일본의 그림들은 마치 성기 패티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기를 아주 과장되게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채색 같은 것을 보여줘서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풍속화 중에 이제 춘화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이가 굉장히 귀했고 민화든 풍속화든 이런 뭐 춘화를 그려서 방에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지만 민화도 벽지처럼 이렇게 도배를 하는 형식으로 계속 덧붙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민화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춘화는
중국과 일본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격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문이나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은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의 춘화는 그 격조가 있는 성풍속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화는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다르죠. 한국도 뭐 양반자제들의 어떤 성교육용이나 뭐 이런 걸로도 그렸고 김홍도나 신윤복이 풍속화처럼 해학과 뭐 이런 어떤 그 풍자를 넣어서 그렸다면 중국의 춘화는 완전히 왕족하고 귀족 부호를 위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춘궁화 혹은 춘화 이렇게 불렀는데 그 얘기는 그 태자가 사는 궁이 동궁에 있었고 그거를 봄춘자 춘궁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춘궁화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국 춘화 속의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화려하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굉장히 호화스러워요. 왜냐하면 부자거나 왕이거나 혹은 부자의 첩이거나 뭐 처거나 이랬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도 보면 널찍한 침실이에요. 거실과 붙어있는 침실이고 그 침실에는 굉장히 넓은 또 나무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화려한 이불과 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 남녀가 발그레하게 상기가 돼갖고 성관계를 하고 있고 한쪽 옆에서는 놀랍게도 또 아주 젊은 여인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발그레 웃고 있습니다. 자, 웃음이 나올까요? 저 젊은 여인의 옷차림을 보면 하녀는 아니에요. 중국 춘화에서 가끔 성행위를 도와주는 하녀들이 여러 명 나올 때도 있지만 저 여자는 하녀라기보다는 아마 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보다 어린 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옷이 화려하죠. 저 그림을 보면요. 저 춘화가 저 그림이 청나라 초기에 그려진 그림이구나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중국 춘화들은 작가 미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저 이제 옷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그냥 여자들이 한 여자는 벗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전족을 했죠. 근데 저 전족은 굉장히 오래도록 내려간 풍속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고 저 옆에서 바라보는 젊은 여자의 옷을 보면 전 청나라의 옷이 아니거든요. 청나라의 복식은 이렇게 투피스인 경우가 많았고 저고리와 바지든지 아니면은 저고리와 치마 같은 옷이었는데 지금 저 여자는 굉장히 긴 이렇게 비단 같죠? 하늘하늘한 주름치마를 입고 있고 그리고 소매도 청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소매가 좁아요. 그런데 명대는 굉장히 이렇게 늘어진 그런 넓은 소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여자가 입고 있는 긴 조끼도 명나라의 복색입니다. 그리고 귀를 보면 귀에는 한 쌍의 귀걸이가 있어요.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청나라의 여자들은 세 쌍의 귀걸이를 늘 하고 있었어요. 한쪽 귀에 3개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도 청나라 초기에 한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주족일 수도 있지만 남자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지금 저 여자의 복색은 명나라의 복색입니다. 그래서 한족이 중심이 되었던 명나라를 만주족이 치고서 세운 나라가 청나라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이 명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그 세력을 없애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한 게 남자들한테 변발을 강요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을 때 단발령을 내려서 남자들의 사기와 이 자존심을 꺾었잖아요. 그런데 저 명나라의 한족도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족의 남자들이 반발을 했지만 청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머리를 남기려면 머리털을 남기지 말고 머리털을 남기려면 머리를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죽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변발을 했고 청나라 초기에는 이렇게 그 동전 구멍 속에 들어갈 만큼의 머리를 길러서 따서 그런 머리를 남자들이 했었고 좀 더 이제 지난 다음에는 황비홍의 머리처럼 이렇게 좀
꽤 머리를 딸 수 있는 그런 머리로 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 남자를 보면 지금 변발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많지 않아요. 청나라 중기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 두 남녀가 저 남자 주인공이 바로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고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소유자인 거죠. 그리고 이 중국 춘화에 보면 거의 배경이 아주 넓은 호화로운 방이거나 아주 정돈이 잘 된 정원이거나 혹은 왜 호수를 낀 그 정자위거나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혹은 실내에서 그 성관계를 하지만 이 남자의 얼굴에는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들킬까봐. 왜냐면 내 집이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춘화 속의 남자들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드러내는 어떤 권력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저 참관자는 저렇게 방실방실 웃고 있고 저 여자도 성관계를 하는 여자도 방실방실 웃고 있지만 정말 저렇게 방실방실 웃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두 여자의 목표는 저 남자의 호감, 애정을 독차지하는 것일 테니까요. 청나라 부호의 가운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첩을 새로 들이면 새 첩에 빠진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새 첩과 관계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첫 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잠자리하는 모습을 그 세첩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날을 정해서 새로운 첩과 성관계를 할 때 다른 또 첫 첩을 옆에다 놓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공평하게 사랑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공리가 나왔던 홍등이나 이런 거에 보면 이제 부자와 그 처첩들의 어떤 암투 같은 것들이 나오고 뭐 꼭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궁중에서 그 많은 후궁과 왕비의 그 암투들 그리고 또 양반집에서의 그 어떤 처와 첩의 암투들을 여러분들은 볼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뭐 저 사람을 독차지해야만 내가 모든 권력이나 부를 가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내가 애정하는 사람한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은, 새겨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그림 속 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자들은 저렇게 막 웃고 있지만, 방실방실 웃고 있지만 속은 정말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여자는 저 서서 바라보는 여자한테 내가 정말 행복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교태스럽게, 더 만족스러운 척, 더 흥분한 척 했어야 했을 거고요. 또 보는 여자는 굉장히 태연한 척하고 봤어야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 그림처럼 저 관계들이 다 화기애애하고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평화롭다고는 하지만 그런 어떤 가운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겠지만 분명히 저들 간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 사랑을 뺏어오려는 마음들, 독차지하려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저 남자는 어떨까요? 그 어떤 여자와 관계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그 예쁜 어린 그 첩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저기 그림에서도 보면 저 남자가 관계를 하고 있는 여자한테 집중하지 않고 지금 저 새 첩을 자꾸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과시가 아닐까 싶어요. 어때? 나는 얘랑 하고 있어. 잘하지? 너랑도 해줄게.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저 남자도 저 여자한테 항상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초조할까요? 아마도 전자일 것 같아요. 저 남자는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만약 저 세첩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내쫓으면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 우위 그런 어떤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림을 그린 화가도 분명히 남자였겠죠. 어떻게 보면 참 폭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접이불루 혹은 환정보내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관계를 하되 그 관계는 맺지만 사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정하지 않는 것이 사정을 참는 것이 그 정자가 그 정기라고 하겠죠. 정기가 뇌로 가서 능력
기억을 보한다 이런 뜻이 환정보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사정을 참으면 역사정이 되기도 하고 또 전립선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접이불루나 환정보내는 저렇게 처첩이 많은 남자들의 얘기지 이렇게 일부일처제를 사는 남자들이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용불용설 많이 할수록 건강한 정자가 더 나온다라는 말을 오히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